안녕하세요. 세상 공소리입니다. 오늘은 게스트와 공소리를 하는데요. 제 옆에 계시는 경기도 의회 의원으로 또 상임위에서 기획재정위원장으로 계신 우리 조성환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근데 갑자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연락을 드려가지고 네. 또 당황하지 않으셨나. 그렇진 않은데, 어떻게 알게 됐나, 또 뭐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찾아보니까 화성? 네네. 저 화성 지역에서 뭐 시민기자처럼 네.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 위원장님을 그래서 어떤 활동을 또 하시나 많이 이렇게 봤는데, 우선은 조금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투표권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청소년 예, 관련된 거라든지, 예. 뭐 예, 어려운 사람들, 뭐 자살 네네. 유가족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예. 예, 그래서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정책이라든지, 이야기하시는 방향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또 연결이 또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활동을 어떤 걸 하시나 봤더니, 뭐 이번에 저는 이제 가짜뉴스 관련해서 5분 발언 하신 걸로, 또 이런 청소년 중독 문제 관련해서, 이 밑에는 제가 이제 얘기할 것들 네. 하는 거고, 인구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네. 뭐 생성형 AI, 신기술, 우리 사회의 미래 주인공들이 청소년들이고, 우리를 잘 모실 친구들인데 관심을 가져줘야죠. 표가 없다고 그래서 대충. 제가 네? 준비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몇 분 내요? 그거는 그냥 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빨리 끝나면 네. 빨리 되고, 늦게 끝나면 늦게 네. 되고, 어쨌든 뭐, 우선은 제가 그래도 오프닝은 좀 하겠습니다. 가짜뉴스 관련해서 지난번 본회의 때 5분 발언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 정말 인상 깊게 보면서 오늘 한번 대화 나누는 시간을 영상으로 찍어보면 어떨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경기도 의회의 유튜브 방송실입니다. 이렇게 조명빨이 아주 좋은 곳이 숨어져 있는지 저 처음 알았는데요. 좋은 자리 마련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각도 빨고 있어서 네. 조금 불편한 각도로 했어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딱, 네, 각이 좋은데요? 예, 얼짱 각도. 네, 얼굴이 뭐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위원장님 저랑 초면인데 네. 실제로 어디서 이렇게 꼭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얼굴이에요. 네. 이렇게 얼굴이 보편적이니까 서민형 얼굴이다 보니까 아니, 시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르고, 그런 네. 얼굴이어서 네. 좀 친숙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뭔가 젊은 리더의 느낌이 네. 좀 외모에서도 좀 풍경이 있는 것 젊지는 같아요. 않은데 젊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요즘에는 55세까지 청년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딱 청년 끝이네. 근데 10대도 한창인 나이다. 네. 최고의 전성기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젊으시다. 아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키워드로 네. 얘기를 하자면 이제 가짜뉴스 관련해서 네. 이제 알고리즘이나 뉴미디어, 정보 분별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잖아요. 그런 부분 좀 생각을 듣고 싶기도 하고 네. 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뭐 예를 들어서 제 얘기 먼저 하자면 제가 이제 간혹 이제 그 청소년이나 청년 대상으로 기자단 교육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웬만하면은 이렇게 커리큘럼에 항상 넣는 게 공익성 하나랑 또 하나는 가짜 뉴스 이걸 되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넣어요. 그래서 정보를 분별하는 네. 방법이나 네. 그리고 정말 언론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런 뉴미디어 환경에서 그렇게 분별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비판성을 기르는 그런 훈련부터 해야 된다. 교육이 또 선행되어야 된다. 매우 중요한 일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 스스로 이걸 분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네.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알고리즘 시대에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알고리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짜뉴스를 접하고 그게 진실인 줄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런 현상들에 네. 대해서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셨으니까 네. 또 본회의에서 5분 발언도 하시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네. 싶습니다. 4월 저희 회기 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가짜뉴스에 대한 폐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암적인 존재다. 그 사회를 뿌리채 뒤흔들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대통령 선거를 치렀잖아요. 큰 선거를 하다 보면 양쪽이 경쟁을 선의의 경쟁도 하지만 나중에는 네거티브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드는데 그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네거티브를 해야 되는데
허위 사실이라든지 가짜 뉴스들이 너무 팽배해지는 현상들을 계속 봐왔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고, 이게 그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연예계라든지 또 우리 일상생활하는 각 생활 속에서도 카드라 통신, 네. 가짜 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 문제는 누군가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 않으면 이게 불씨처럼 퍼져나간다. 그래서 사회를 좀먹는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5분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과거 사례도 쭉 살펴보니까 이런 사례가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역사 속에서도 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들이 엄청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프랑스의 잔다르크. 예, 잔다르크가 프랑스를 구한 영웅이거든요. 19세의 어린 나이에 여성으로서 위기에 빠진 프랑스를 구해낸 전쟁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마녀 사냥 그 당시에 가짜뉴스 하는 겁니다. 그걸로 희생을 당했고 우리나라도 역사적인 큰 위인들도 이렇게 가짜뉴스에 의해서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또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러면 현재로 돌아와 보면 현재 우리 사회는 어떤가? 뭐 최근에 다 경험하셨겠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불법 계엄 사태 때문에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지고 혼란에 빠졌잖아요. 근데 그 요인 중에 하나도 가짜 뉴스였던 거예요. 뭐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됐다든지 뭐 중국인들이 다 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뭐 장악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원인을 추적해 보면 결국에 한두 명이 시작된 그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어느 순간에 모두에게 퍼져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도 거기에 빠져들면 그걸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야,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 책임지고 우리 사회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희생양이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죠. 예.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 가짜뉴스 문제가 굉장히 크고 우리 사회를 장악할 정도의 이번 사태들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다룬다 할까요? 그런 느낌은 사실 좀 없죠. 네, 네. 예. 그래서 또 이게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 또 어떤 대안이나 네. 정책이나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또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론의 기능이 알 권리를 보장하고 또 사실들을 전달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언론이 팩트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뉴스화하면 정말로 그냥 걷잡을 수 없이 퍼지거든요. 언론에 대한 신뢰도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이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그걸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팩트를 체크해서 기사가 작성돼야 되고 그 기사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고 알 권리를 충족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게 구전이나 뭐 어떤 다른 루트들 통해서 카더라 통신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뉴스들을 최소한으로 막으려면 가짜 뉴스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를 좀 알려야 된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는 이게 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존중과 어떤 배려, 또 다 함께 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극단적인 행위들이 좀 없어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가짜뉴스의 폐해가 어떤 것이고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언론 기능을 가진 그런 곳에서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하고 기사화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떤 나에게 정보가 왔을 때 이것이 과연 정확한 정보이냐 그리고 혹시 가짜이진 않을까라는 왜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 모두 해야 된다.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 생각 없이 전달을 하면 그것이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불씨, 저는 이제 가짜뉴스가 불씨라고 생각하고, 네. 나쁜 불씨. 불씨가, 얼마 없을 때는 그냥 별로 위험이 없지만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바람을 타고 널리 퍼져나가거나, 어떠한 불길에 의해서 또 그런 것들이 퍼져나가면 우리 산불 받잖아요. 네.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거든요. 사회가 다 홀라당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심각한 단계까지 왔다. 네. 가짜 뉴스에 의한 폭력이 발생했고, 또 뭐 이렇게 헌법을 준수해야 될 그런 사회에서 헌법기관을 막 폭력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일까지 발생했고, 또 지금 막 국가적이나 세계적으로도 보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아주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짜뉴스 뭐 역사적으로나 동서고금에 항상 있었던 이야기를 또 하셨고 그 불씨를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옛날에 일본 관동대지 지진 때 우리 맞아요. 조선인들이 네. 가짜뉴스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희생되셨죠. 그런 것들도 사실 가짜뉴스인데 우리가 지금 현대에는 조금 다른 형태인 것 뿐이지 네. 사실 굉장히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로 번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가짜뉴스와 알고리즘, 네. 그 알고리즘 속에 빠져서 네. 가짜뉴스든 진짜뉴스든 분별하지 않고 계속 습득하다 보니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는 것들이죠. 많은 국민들이 그런 알고리즘 속에서 계시는 분들이 꽤 있구나라는 걸 또 처음 알았죠. 우리 누구나 하다가 핸드폰을 보고 편하게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SNS를 이렇게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가 원하지도 않은 정보가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시청하면 그 시청하는 성향에 따라서 또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뜨고 그게 이제 알고리즘인데 그게 이제 좋은 쪽으로 들어가면 지식도 많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도 배우게 되고 이러지만 안 좋은 쪽으로 이게 빠져들면 계속 그런 허위 정보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나한테. 허위 정보들이 들어올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분별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섭다고 그러잖아, 가스라이팅이. 아무리 얘기해도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를 않아요. 최근에 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이 경찰이 와가지고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경찰도 안 믿고 남자친구도 안 믿고 핸드폰에서 자기가 정보를 줬던 그 사람 얘기만 듣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사이에 가스라이팅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유튜브를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라 수차례 보는데 거기에 잘못된 정보에 가스라이팅 당하면 본인의 인생도 본인의 사고와 본인의 판단과 본인의 행동이 잘못된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피해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지금 이 알고리즘 과연 이 정보가 괜찮은 것인지를 의도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들어간다. 예. 그렇죠. 되게 중요한 말씀인 있습니다. 예. 것 같아요. 특히 의도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 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이지만 정치적으로 여야가 있고 이게 어떤 그 지지하는 층이 다르잖아요. 견해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일정 부분에 제가 많이 보는 정보의 알고리즘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다른 쪽도 검색을 해서 봅니다. 그러면 다른 쪽의 분들은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는 건가라는 쪽을 보거든요. 그럼 그쪽에 알고리즘이 좀 또 동작을 해요. 양쪽을 골고루 보면서 이렇게 입장이 상반됐구나, 다르구나. 그러면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할 때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유튜브 보시면서 이것도 또 저기 잘못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은 허위 정보를 배제한 진짜 정보들을 잘 취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게 생각해보니까 좀 요번에 한 반년 동안 제가 이제 정치 관련 유튜브들을 좀 봤긴 한데요. 그 전에는 저는 정치 유튜브는 아예 안 봤어요. 일부러 안 봤어요. 그리고 이제 구독도 안 해놓고 보질 않으니까 뭐 어쩌다가 뭐 다른 데서 뜬다면 뭐 볼 수는 있겠죠. 뭐 릴스나 쇼츠 이런 것들도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더라는 저도 뉴스를 통해서 알고 더 알고 싶으면 저도 뭐 유튜브든 뭐든 찾아보죠.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조금 내가 쉽게 흔들릴 것 같다면 조금 노력해서 멀리서 하도록 네. 하는 것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또 정치 쪽에 이제 어떤 그런 유튜버들 중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정치적인 견해를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막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그런 거는 괜찮은데 수익 창출을 위해서 네. 의도적으로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쵸. 오로지 조회수를 높이려면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막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상관 안 하고 사람들이 조금 뭐 관심을 가질 만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러 그런 뉴스들을 이렇게 생성해내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쵸, 그쵸. 예. 사실 돈이 되니까 그런 가짜뉴스를 많이 생성하는 채널들이 좀 많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요즘 세상에는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도 사실 뭐 기성 언론과 네. 뉴미디어를 조금 구분해서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뉴미디어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겠다라는 의미가 좀 있는데, 가짜 뉴스를 절대 생산하지 않을 거야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언론사가 아니어도 뉴스의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음. 또 뭐 보지 말아야 할 이야기라든지 뭐 가짜라든지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유익한 정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뉴미디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주지만 너무 혼란스럽다. 네. 네, 그런 채널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진 네. 거예요. 그래서 언론사가 아니면서 언론의 기능을 하는 것들이 좀 많고, 네. 그리고 만약에 언론사로 등록을 했는데 조금 언론사 같지 않은 느낌의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예. 뭐 그게 어떤 채널이 됐든, 영상 채널이 됐든, 네. 홈페이지가 됐든,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우리가 네.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부분에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사도 콘텐츠거든요. 그 언론이냐, 뉴미디어냐, 이런 구분이 이제 없으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나는 뭔가 유튜브를 할 때만큼은 언론인 걸 떠나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그래, 내가 뭐 법만 지키면 되지 이런 생각이면서도, 그래도 언론이니까 조금 더 다르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뉴미디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런 분들이 좀 같이 모여서 가짜뉴스의 폐해가 좀 알려지고 이렇게 거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또 그런 뉴미디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 어떤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든지 어떤 활동 보장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아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늘어나도록 오늘 같은 방송이라든지 또 뭐 계속적으로 이제 그 문제를 좀 인식하자라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네.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제 기능을 하는 것. 그건 정말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어야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의원님처럼 네. 또 그거를 조금 더 공식적으로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말하고 알리는 사람이 또 필요한 네, 거예요. 그렇죠. 언론 외에도. 네.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 나가더라도 네. 우리 의원님이 그런 5분 발언을 통해서 그게 언론 매체 통해서 이제 다른 시민분들도 알게 되셨잖아요.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알리시는 활동을 앞으로도 더 하시면 네. 많은 분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나 네. 관심이나 그런 것들이 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두는 경기도 의회의원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네. 딴 데도 거의 처음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권에서도 뭐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는 일들은 서로 빈번하게 있지만 네. 그걸로 그냥 끝나지 맞아요. 이것을 이게 왜 발생하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줄일 수 있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예. 좀 진짜 실질적으로 지금 또 네. 기재위에서 계시는데 기재위에서 또 할 수 있는 노력이 또 있을까요? 이런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글쎄요, 이제 상임위는 뭐 나름대로 상임위 그러니까 도가 하고 있는 이 업무 중에 네.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 네. 그다음에 이런 일들에 관여하고 있는 상임위가 별도로 있으니까 네. 거기와 관련된 네.
뭐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뭐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네. 아니면 또 당 차원에서, 네, 또 그렇죠. 지역 차원에서는 네. 어떻게 또 방안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뭐 저도 SNS로 가짜뉴스의 폐해를 계속 이야기하고 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거의 원인이 가짜뉴스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알려야 되겠죠. 근데 알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 자꾸 알려야 되고 그런 피해를 보는 분들도 내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셔서 어떤 피해자를 같이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좀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심에 또 우리 위원장님도 네, 제가 할 수 네. 있는 일을 이제 계속 해야죠. 네네. 네. 그렇게 좀 구심점이 되어서 좀 네.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인물 중 한 명이 네. 되셨으면 좋겠다. 네, 저는 또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또 인구 네. 문제랑 이렇게 관련 이야기를 또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괜찮으시면 나중에 또 네, 인구 네, 네. 문제를 또 네.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네. 이야기할 건 그런 정말 많죠. 뭐 이야기할 건 많고 예, 예.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엄청 많은데 네. 네. 그렇다면 예, 잘 오늘 잘해주세요. 예, 또 이야기 또 주제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처음 뵙다 보니까 저도 조금 쑥스럽고 어색한 면이 있어서 조금 덜 캐주얼했다. 나중에 또 영상을 찍으면 조금 더 케미 있게 찍을 수 있겠다. 그때 조금 네, 더 네, 네, 예,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편안한 네. 기분이 들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렇게 촬영하신 간단한 한 줄 소감. 네, 오늘 세상 공소리에 우리 공소리 기자님이 좋은 소리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이렇게 경기도의회를 또 방문해 주시고 인터뷰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리를 같이 내줄 때 사회가 하나하나씩 변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 혼자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지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어디엔가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는 즐거움도 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방송이 또 누군가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와 같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내가 혼자만 생각한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또 하나하나 힘이 모아질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네, 좋은 얘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상 공소리 조성한 위원장님과 함께 하는 이 시간, 네,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러뷰.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